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알았으면 좋았을 인생.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고 나서, 어떤 선택을 후회하고 나서, 어떤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아쉬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옵니다. 30에도 40에도 50에도 돌아보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만 달랐다면 하는 생각이 드는 선택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살아보니 분명해진 것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돌아오고 덜 상처받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들, 지금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재훈 씨는 올해 51살입니다. 30대 초반, 그는 꽤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투자였습니다. 원금 보장에 월 수익이 난다는 말에 오랫동안 모아둔 돈을 넣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수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결국 원금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재훈 씨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다고 느껴질 때 그 쉬움의 대가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치르게 된다. 공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엔 운이 좋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얻은 건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건강이나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힘들게 얻은 것들은 오래 갑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것들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쉬운 길이 보일 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이 쉬움의 값은 어디서 치르게 될까? 두 번째 이야기, 많이 가질수록 비워야 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최선영 씨는 48살입니다. 30대에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인맥을 넓히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임이라면 다 나갔고 명함을 수백 장 모았으며 연락처가 몇백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40대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넓어진 만큼 얕아졌던 겁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모임을 줄이고 연락처를 정리하고 진짜로 마음이 가는 사람 몇 명에게 집중했습니다. 처음엔 뭔가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편해졌으며 힘들 때 진짜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비워야 하는 것도 늘어납니다. 특히 관계는 넓어질수록 얕아지기 쉽습니다. 넓이보다 깊이, 그게 관계에서 훨씬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계속 맞춰주면 손해가 쌓입니다. 박도윤 씨는 46살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에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불편한 말도 참았으며 원하지 않는 자리에도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그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면서 돌아봤습니다. 나는 이 관계들에서 진짜 편한가?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맞춰줄수록 편한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요구받게 됐습니다. 그가 조금씩 경계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처음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계속 맞춰주는 것은 배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없애가는 과정입니다. 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건강은 잃고 나서가 아니라 지킬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김성민 씨는 54살입니다. 40대 중반까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했습니다. 피로가 쌓여도 조금만 더, 검진 결과가 안 좋아도 바빠서 나중에, 운동은 여유 생기면 시작할게였습니다. 그러다 49살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의 회복 기간 동안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지키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 몸이 무너지면 다 의미 없는데. 퇴원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정기 검진을 빠지지 않게 됐으며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 말을 귀가 닳도록 합니다. 건강은 잃고 나면 알아. 근데 그때는 너무 늦어. 지킬 때 지켜야 해. 진짜로. 건강은 있을 때 지키는 겁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는 건 너무 비쌉니다. 오늘 당장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분 걷기, 물 한 잔 더, 그 작은 것들이 10년 후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돈은 버는 것보다 남기는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한지수 씨는 45살 직장인입니다. 30대 내내 수입은 꾸준히 올랐지만 통장 잔고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수입이 늘면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자주 가는 외식, 더 비싼 옷. 어느 날 그녀는 비슷한 나이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수입은 자신보다 조금 적은데 이미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비결을 물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월급 들어오면 무조건 20%는 먼저 저금해. 그리고 남은 돈으로 한 달을 살아. 그게 전부야. 한지수 씨는 그날부터 따라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적응이 됐고 1년이 지나자 통장이 처음으로 늘어나는 걸 봤습니다. 돈은 많이 버는 것보다 남기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버는 건 노력이고 남기는 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저절로 쌓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사람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오연지 씨는 49살입니다. 한때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게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생일이면 수십 명이 연락을 했고 모임마다 빠지지 않았으며 누군가 부르면 항상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정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흔들렸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연락해준 사람은 셋이었습니다. 오연지 씨는 그 시기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수십 명이 있었는데 진짜 내 사람은 셋이었어. 그때 알았어. 숫자는 의미 없다는 걸. 지금 그녀의 관계는 훨씬 좁아졌습니다. 하지만 훨씬 깊어졌습니다. 그 몇 명이 있기에 삶이 든든합니다. 사람은 많을 필요 없습니다. 몇 명이라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그 관계가 진짜 인생의 자산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우성 씨는 52살입니다. 30대 내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배우고 싶었고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생기면 하자고 했습니다. 그 나중이 10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가 30대 초반에 적어둔 버킷리스트를 발견했습니다. 사진 배우기, 글쓰기 시작하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동네 문화센터에 전화해서 사진 강좌를 등록했습니다. 나중에는 대부분 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루는 순간 기회도 같이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한 발만 내디드세요. 그 한 발이 10년 후에 당신을 만듭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감정대로 살면 흔들리고 기준대로 살면 편해집니다. 윤미선 씨는 47살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편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큰 결정도 쉽게 했고 기분이 나쁘면 해야 할 일도 미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뭔가를 결정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왜 그랬지가 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노트에 자신만의 기준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큰 결정은 하루 이상 생각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연락하지 않는다. 중요한 약속은 기분과 상관없이 지킨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그냥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지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후회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정대로 살면 흔들립니다. 기준대로 살면 편해집니다. 기준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만의 작은 원칙 몇 가지. 그것이 삶을 안정시킵니다. 9번째 이야기, 결국 인생은 반복되는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강현우 씨는 55살입니다. 오랫동안 자기계발서를 즐겨 읽었습니다. 좋은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알면서 안 달라질까? 그 답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알기만 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이미 아는 것 중 하나를 매일 하기로.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 마시기, 하루 10분 걷기, 자기 전에 그날 잘한 것 한 가지 적기. 처음엔 너무 작아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안정됐으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결국 인생은 반복되는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작고 평범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인생을 바꾸는 진짜 방법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이야기.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9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을 겁니다. 맞는 말이다. 근데 나는 이미 늦은 것 같다. 그 생각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에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10년 후엔 달라집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다 됐을 때는 없습니다. 조건이 딱 맞는 날은 없습니다. 김은숙 씨는 53살에 첫 책을 냈습니다. 이준호 씨는 55살에 운동을 시작해서 10kg를 뺐습니다. 박미경 씨는 49살에 퇴직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모두 이제 시작하기엔 늦었다는 생각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그 한 발을 내디드세요. 오늘 10가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오래전 자신의 선택이 떠올랐을 거고 누군가는 지금 당장 바꾸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을 겁니다. 살면서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 살 순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겪고 나서 압니다. 그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닿았다면, 그리고 단 하나라도 마음에 남는 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가 선택이 되고 그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인생이 됩니다. 지금의 선택이 앞으로의 인생을 만듭니다. 얻은 인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에게 조용히 전해주세요. 빨리 깨달은 만큼 조금 더 편하게 살아갑니다.